이긴 다음에 병력을 다 빼가지고 일본으로 원대 복귀시키겠다, 원위치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반론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냐? 수행을 했던 딘 러스크입니다. 딘 러스크 나중에 국무장관도 됐고 한국 사람 귀에 아주 익은 사람이죠. 딘 러스크. 딘 러스크 국무장관 이름 아시죠? 60년대 이분이 장기적으로 케네디 존슨 밑에서 장기적으로 국무장관을 해가지고 우리의 월남 파병이라든지 한국하고 매우 관련이 깊고요. 또 옛날부터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미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보였어요. 이 딘 러스크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이 사람은 군에 들어가서 대령을 달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 안에 전쟁을 지도하는 기관 안에 이런 기구가 있었어요. 육군, 해군, 국방부, 국무부 요 네 부서의 정책을 조정하는 그런 협동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러스크가 이 국방부를 대표해가지고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러스크가 참여하고 있었던 그 정책팀의 팀장은 누구냐? 이 사람은 본스틸이라는 대령이었어요. 본스틸이라는 사람은 1.2.1 사태 때 유엔군 사령관으로 서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본스틸과 러스크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결정적인 운명적인 결정을 하나 한 사람이에요. 뭐냐? 1945년 8월에 일본이 항복하겠다고 무조건 항복하겠다고 미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항복을 하는데 일본군의 항복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더구나 한반도에 지금 8월 8일부터 8월 9일에 소련군이 참전해가지고 벌써 저 한경도에서 밀고 내려오고 있다. 한국에 그러면은 미군을 보낼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아까 그 협동회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한쪽은 가능하면은 저 북쪽까지, 한반도의 북쪽까지 우리 미군을 보내야 된다. 또 한쪽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미 뭐 소련군 내려오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그날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지금 일본 항복하려고 하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한반도에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가지고 너무 시간 끌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본스틸, 러스크 두 사람이 저 옆방에 가가지고 안을 하나 만들어 오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날 또 밤이어서 얼마나 회의를 많이 했는데 다 지쳐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옆방으로 갔어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우선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한반도 지도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에 있었어요. 그걸 딱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가운데 선이 하나 있어요. 38도선. 그것도 서울 북쪽에 있습니다. 38도선.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그거 딱 중앙이란 말이에요. 중앙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정책팀 상관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38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미군과 소련이 주둔하는 걸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아무 이의 없이 그냥 그대로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나 이거 받아들여진 것은 미군이 결정한 거지 연합군이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련에 통보를 했습니다. 스탈린한테. 스탈린도 금방 받아버렸어요. 그게 뭐 이의 제기도 안 하고 아주 이렇게 해서 38선이 결정이 됐어요. 지나놓고 보면은 스탈린이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미 소련군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미군은 어디 있었느냐? 그 당시에
미군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게 저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뭐 한국까지 오는데 그거 아마 준비하고 하면 몇 주 걸릴 거 아닙니까? 스탈린이 우리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부산까지 내려가겠다 라고 하면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스탈린 받아버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이거 보면은 소련 또한 한반도의 장기적인 경영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스탈린의 이 머리에는 그때 뭐가 제일 있었느냐? 그것은 일본의 분할점이에요. 즉 홋카이도 정도는 우리가 말하면 독일처럼 독일을 4대국이 분할했듯이 일본도 분할점령을 하자. 소련하고 미국이 하면은 홋카이도 정도는 소련이 분할해서 주둔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양보를 얻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자기들이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홋카이도에는 소련이 점령하도록 해주세요 했는데 미국은 그것도 딱 거절해버렸습니다. 거절해버렸어요. 이 소련 사람들은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한테 패전한 거 이게 머리에 꽉 박혀 있었어요. 머리에 꽉. 소련군은 비록 8월 9일 날 선전 보고를 했나? 한 것 같아요. 네. 해가지고 만주로 관동군을 치면서 아주 관동군이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풍비박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에 대한 공포가 대단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 치고받아가지고 한번 지면은 자기가 진 그 상대방에 대해 자기의 패배를 안긴 상대방에 대해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콤플렉스를 갖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때 소련 사람들은 일본군에 대한 공포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 일본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을 분할 점령해야 된다는 게 가장 머리에 남아요. 그 사이에 한반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본스킬하고 러스크가 38도선 딱 받아봤어요. 이렇게 해서 그나마 한국에 반을 건진 셈이죠. 바로 그 결정을 한 사람이 딘 러스크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극동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웨이크섬에서 정말 옆자리에 있다가 메가드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 북진통일 다 하고 나서 병력을 다 뺄 것이 아니라 일부를 주둔시켜가지고 압록강 두만강에 유해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중공군과 소련군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메가드가 아주 간단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 압록강, 두만강, 이 1000km가 넘는 이 국경선을 군사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일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한국군한테 맡깁니다. 한국군한테 맡기고 미군은 전면 철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루만이 그 옆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진 통일을 했으면 어떻게 됐냐? 일단 유엔군은 승리했다고 자축을 한 다음에 두만강, 압록강의 방어는 한국군한테 맡기고 다 철수하게 돼 있었어요. 철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만하고 메가드가 아주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기분 좋게. 뭐 이젠 승리를 앞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10월 15일인데 못해도 뭘 하고 있었느냐. 이미 그때 약 40만 명의 대군이 만주에 딱 집결해가지고 압록강 건너갈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주에 거기 뭐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40만 명이 집계를 하면은 더구나 대부분이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저 남쪽에 있던 군대가 걸어서. 그럼 그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정보가 많이 들어갔죠. 특히 장개석 군대 출신들이 그 안에 많았어요. 그 중에는 무전기를 갖고 있는 장개석 군대가 아직도 무전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다 미군들하고 통하는 무전기였어요. 그래서 그 무전기로 우리가 지금 만주로 집결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만주에 대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는 메가드 사령부로 무수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정보참모가 윌롭이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보참모입니다. 정보참모는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이냐? 아주 머리가 맑아야 되죠. 정보 판단을 균형 있게 해야 되고 특히 상관한테 맞춰주는 정보를 올리면 안 되죠. 불리한 정보도 올릴 수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메가더의 예스맨이었습니다. 메가더의 생각과 반대되는 정보는 올릴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 있으면 다 묵살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정보 선물을 해서는 안 될 사람. 그래서 이미 메가더가 중공군 개입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정보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메가더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중공군 개입 정말 가능 없다고 생각했느냐? 거기에는 이슬이 있어요. 메가더는 중공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그쪽이에요. 거기에 대한 무슨 문서에 대한 확실한 그런 없지만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메가더는 중공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언이 딱 하나 있어요. 정일권 회고록입니다. 동아일보에서 1980년대 말에 나온 회고록에 보면은 이런 정언이 있습니다. 1.4부터 기간 중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일권 참모총장을 부르더니 편지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것은 메가드와 서로 오고 간 편지예요.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만을 만나러 가는 메가드 장군한테 부탁을 합니다. 트루만 만나면 제발 중공군 나온다는 이야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북진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서 메가드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쓴 편지의 내용은 이랬답니다. 그건 정일권 씨 기억입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즉 중공군 개입 가능성이 있지만 난 트루만 대통령한테 이야기 안 하겠다. 이야기하면 또 워싱턴에서 귀찮게 말하지 간섭해가지고 북진 막 그 정도에서 중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막 그런 내용을 정일권 씨가 봤대요. 편지를. 이승만 대통령이 보여주더랍니다.